감사합니다. 네. 요 자료 중에 좀 뒤쪽에 가뭄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보니까 영남 지역이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거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남 쪽으로도 상황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쪽이. 네네. 그리고 영남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네요. 특히 경남. 이 작년에 강릉 때문에 난리였는데 식수 부족으로. 네. 근데 강릉은 나중에 보러보니까 전국에서 지원해진 생수를 처리를 못해가지고 어디다 쌓아놓고 해서 나중에 시끄럽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또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좀 예비 대책을 좀 더 신속하고 또 강력하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네, 전에 지금 좀 미리 좀 대비해서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저 지금 식수 같은 경우에는 댐 간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현재로서는 그 위험 상황은 아니고 이 도서 지역에 저 통영이라든가 이런데 이 섬 지역 같은 경우가 그 비상급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는 괜찮고요. 오히려 지금 위험한 것은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그래요? 먼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기상 이변 때문에 물 관리가 더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아주 장마도 오면 아주 안정적으로 비가 내리고 하더니 이번에는 장마인데도 비가 거의 안 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밖에 비가 안 왔습니다. 태풍도 비를 동반한 태풍도 거의 없기도 하고. 예, 이게 너무 불안정하죠. 예, 북태평양 고기압이 너무 발달해서요. 태풍이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네. 농업용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도 지난주 토요일 날 제일 심각하다고 하는 밀양에 좀 가서 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급한 대로 처리를 하고 있고 하천에서 저수지로 물대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산림청 자원까지 동원해서 그 산림 진화 차량에 살수할 수 있는 장비 네. 동원하고 양수기 전국적으로 12,000대 확보해 놓고 이렇게 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니까 농업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로 건설해 놓은 게 워낙 오래됐고 네. 아직 토수로로 돼 있는 데도 있다 보니까 물의 낭비가 굉장히 심한 겁니다. 갈라진 대로 새고 그다음에 이게 열려져 있다 보니까 증발 효과도 있고 요즘 같은 때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10년 빈도로 항상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 관수로로 좀 교체해가는 그런 네. 일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건 고민해 보시고요.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지하수 관리 상황 잘 체크해 보셨어요? 어디 지하수 관리는 누구 담당입니까? 기후 담당이요. 제가 성남시 경기도에 있을 때 점검했던 거기도 한데, 이게 이제 지하수를 너무 난개발하고 아무데나 그냥 뚫어가지고 지하수 쓰다가 잘 안 나오면 그냥 방치해버려가지고 그 지하 폐공으로 오수 유입돼서 지하수 전체 오염되고 이런 문제들 여전하잖아요. 네. 그거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나요? 최근에 산청에서 이제 삼다수 같은 물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산청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현안으로 논에도 뚫었다가 그냥 내비둬가지고 다 오염.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것을 좀 더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 건 특히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게 환경영향 평가 등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하수에서 추가적으로 뭘 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리는 조금 더 엄격하게. 폐공 관리도 과거에는 거의 관리를 안 했는데 네.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하고. 그건 이제 지방정부 책임이 있는데요. 전체 지하수 수질 관리를 해야 될 필요. 앞으로 이게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할 텐데 그 중에 그 대비용이 사실 지하수잖아요. 네. 근데 지하수를 쓰다가 그냥 놔두면 그 폐공으로 오염물질 들어가서 지하수 전체가 오염되는 미래 자산이 통째로 오염되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그 체계적으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 정부들 관할이긴 한데 내가 그때 본 느낌으로는 거의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 그렇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뚫려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전국적으로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그 오염 정도도 한번 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수는 우리가 미래의 마지막 보루 같은 건데 네. 그 잘 챙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대통령 저 국민들께서 보고 계셔서요. 네. 꼭 그 폭염 시의 국민 행동 요령을 그러세요? 꼭 네,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폭염 경보나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면 우선 이 하시던 이 외부 활동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우선 외부 활동을 중지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무더위 쉼터나 이런 이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웃이나 가족의 안전을 서로 안부를 물어서 혹시 아직 대피를 못한 가족이나 친지가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 지도 앱이 있습니다. 뭐 이 카카오, 네이버, 티맵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계시는 곳 주변에 무더위 쉼터가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기 어려우신 상황에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찾으시려면 지도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더위 쉼터 치면 바로 가까운 데 나온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무더위 쉼터 가끔씩 언론 요새는 안 나오긴 하던데. 언론들이 이제 무더위 쉼터가 가동될 시점이 되면 다 한번 체크해가지고 진짜 있나 가봤더니 문 잠겨 있고 아예 뭐 있지도 않은 가짜 주소고 뭐 이런 경우인데 요새는 그 보도가 없는 걸 보니까 잘 관리하고 있나 봐요. 예, 잘 관리하고 있고요. 일찍부터 무더위 쉼터 운영 예산을 특교로 다 보내서요. 각 지방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통령님 지시해 주셔서 한 8천여 곳을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네. 연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단 한 곳도 그러니까 무더위 쉼터가 없는 곳이 없도록 없는 곳이 최소 한 곳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제대로 실제로 되고 있는지는 관심 갖고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부는 지금 여름 되면은 이 자주간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꽤 발생하는데 올해는 상황이 어때요? 원래 해마다 7월이 가장 산재 사망 사고가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온도로 인해서 온열 질환도 있지만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아직 공식 통계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7월 달도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2분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온열 예방 5대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물, 그리고 휴식 중요한데요. 체감 온도입니다. 체감 온도. 그냥 온도가 아니고 체감 온도 33도 이상 시에는 2시간에 20분 반드시 휴식을 확보해 주시고 체감 온도 35도 이상에서는 14시부터 17시까지 폭염 시간대에 야외 옥외 작업을 중지해 주시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작업 중지권입니다. 그리고 체감 온도가 만약 38도 이상 된다면 긴급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게 부탁이 아니라 의무 아니에요? 예, 그것이 의무입니다. 2시간에 20분은 수칙으로 우리가 수칙이 아니고 시행 규칙으로 정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38도부터는 이제 권고사항 의무까지 아직 제도화는 안 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중대 경보가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근데 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그 사용자들이 다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렌이라 해가지고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발령하는 사이렌이 있습니다. 사용자 현장 다 가는데요. 거기에다가 기상청하고 연계해가지고 중대 경보가 발생됐을 때는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 경보 시에는 민방위 사이렌도 울릴 계획입니다. 그래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뭐 뜨거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옛날에 열사병, 일사병 이런 관념인데 사실 지금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이전하고는 비교할 정도가 안 됩니다. 네. 복지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무더위 쉼터 9만 3천 개 중에 한 7만 개 정도가 경로당입니다. 네. 저희가 대한노인회랑 지방정부랑 사전에 다 점검해서 냉방기기 작동 여부를 확인했고요. 한 6천 개 정도는 야간까지 운영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사망자가 많은 그 연령층이 60대 이상 고령층이어서 고염 취약군에 대해서는 폭염 중대 경보가 내리면 생활 지원사들이 하루에 2번 정도 전화로 안부 확인하고 있고 그 노숙인에 대해서도 매일 3회 정도 순찰하고 있고 또 쪽방촌에서도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지방정부랑 함께 협력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부터 미리 이제 점검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방정부랑 그 중앙정부 모두 다 미리 점검하니까 조금 더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말씀 주셔서 모두 다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그 현장 가면서 느낀 건 아까 노동부에서 말씀 주셨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면 사업장의 그 대표들도 좀 인지가 높아지는 것 같고, 좀 디테일하게는 지난번에도 이제 서로 얘기가 있었지만 온도계의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도 좀 세부적으로 네. 세심하게 주시는 것들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제가 취임한 후에도 작업장에서 그 뜨거운 날씨 때문에 사망한 경우가 꽤 있었고 또 뭐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올해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사전 예방을 좀 더 철저히 해주세요. 네. 현장지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참 사람 얘기가 나와서 목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안전사고 사망 있잖아요. 그 행안부 소관일 텐데 네네. 그 여름철 행락철 네네. 뭐 무슨 특히 수상안전사고가 많이. 네, 요새 내가 받는 보고로 보면 무슨 다슬기 줍다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예. 그건 맨날 뻔한 얘기인데 그 무슨 또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꽤 많이 보고되는데 뭐 스노클링이나 이런. 전체 추세는 좀 어떤가요? 어쨌든 우리가 제가 전에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장에 감시요원도 좀 추가 배치하고 그 감시요원들의 감시 행태도 지금 교정을 해야 된다. 이거 핸드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그런까지 했는데 좀 실제 조치는 어떤지, 그리고 실제 어떤 사망자 추세는 어떤지 혹시 아세요? 네.